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제부터는 좀 김소희 의원이 또 많이 웃으실 것 같다는 생각. 그 웃는 게 진짜 웃는 게 아니겠죠. 이 공천 문제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진통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어떤 잡음 이런 부분들을 담은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있게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저런다. 대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망나니 칼 충북에 대해서는 접수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양만희 의원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뭔가 그 회의석상에서 내부적으로 중진들 배제하자 그래야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됐고 부산이 또 현역 부산시장을 또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난리가 나고 대구시장 또 공천 과정이 난리가 나고 근데 결국 충북하고 부산은 원상복구가 된 셈이에요. 김영한 물론 충북지사 컷오프는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공천 상황을 보면서 2016년에 새누리당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주도했던 그 친박계가 이제 비박계를 쳐내는 그 공천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직인을 가지고 잠적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그런데 그때는 친박이 비박을 쳐낸다는 당내 권력 싸움이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혼란상 누구는 난장판이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전선이 어디에서 그어져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원래 친박이니까 친박 단체장은 살리고 친이었던 단체장은 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천이 아닌 이제 사천 아니냐.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천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잡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역 단체장이 있는 곳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처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게 서울하고 경북이거든요. 근데 그저께 서울시장 경선은 안 하겠다 그랬다가 경북은 오늘 했어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붙는 것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뭐가 달라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목리를 부려서 나는 안 해줘. 그럼 일종의 미운털이라는 것은 공천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굴 잘라내고 그 대신 누군가를 꽂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진숙 위원장 얘기가 전 위원장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것 같으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공천의 기준인가 보다 하는 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한데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이정현 1인 주도의 상황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소희 의원께 질문 드리기 전에 주호영 의원 지금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 중진은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당연히 그 대상이 되고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주호영 의원과 전화통화를 또 해봤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까지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중진 컷오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적 방식, 그다음에 대구 시민이 뽑는 이 절차를 어기고 하나 내리 꼽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나는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도 할 텐데 예. 공정 경선 원칙 지켜라. 그 지키지 않으면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필요하면 내가 가진 것도 던지겠다. 고래까지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던지겠다는 건 어떤 뜻이? 그거는 그까지만 해놓으려 해 상상력에 맡기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는 뭐 예. 최고의 수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아니, 주호영은 공정하지 못하면 예. 절대 승복하지 못한다. 그것만은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을 일단 상징적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무소속 출마도 아예 배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도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내가 그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것도 닫아놓은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잡음이 계속 생겼던 부분들이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예. 민주당처럼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잡음을 내면서 내심 새로운 후보라고 밀고 싶은 분들이 진짜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제 첫 번째 부산 케이스만 봐도 그때 사무총장이랑 그 부산 지역의 공관위원들이 박차하고 나갔잖아요. 네네. 보통 공천 관리할 때는 사무총장하고 이미 내용을 좀 공유한 다음에 그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미 그 상태부터도 잡음이 생겼고 불신임을 받은 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리고 나서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부산 경선하겠다고. 그리고 또 충북도 일단 던졌는데 밀고 싶은 후보가 있어서 던졌는데 거기에 또 공정성이 없어서 반발을 또 하니까 또 다시 경선을 하기로. 그래서 조기령 전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경선에 참여하시기로 그렇게 돼서 일단 이 모든 과정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불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물러나셨다가 다시 모시고 오실 때 뭐 전권을 다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되면 저는 당의 선거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뭔가 원칙이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네. 결국 그 원칙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지금 거죠. 계속 깨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의원들이 또 내부적으로 반발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고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게끔 경선을 해달라고 하면 또 그새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일단은 불신임을 다 보여주신 과정이라고 보기 아이고, 때문에 네. 예. 지금이라도 그 현재 이제 당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길 수 있는 공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이제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며칠 사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오늘 뭔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늘 예? 얘기한 게 그 대구 충북 경선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고 잘 듣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현 위원장을 세운 것도 장 대표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정현 위원장을 다시 와서 전권을 부여한 것도 장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천관리 상황은 아까 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1인 주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겠지만 대구, 부산, 충북에 이렇게 잡음이 있는 데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찾아가는 게 이정현 위원장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지사의 선거의 경선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양자경선, 단수공천은 아니고 사실상 양자경선 비슷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하고 김수민 전 의원하고 예. 이 정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다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선거 운동을 중단한 분도 참여할지 혹은 후보 예비후보를 사퇴한 분이 다시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좀 끌고 가는 힘은 장동혁 대표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관심은 결국 충북하고 부산은 그렇게 봉합이 된 것이고 대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대구는 이정현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시간을 가지는 만큼 더 파열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정현 위원장이 대구 중진들 네.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윤재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사를 여러 번 네, 밝혔는데. 여러 번 하고 오히려 지금 당 지도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모 특정 후보, 뭐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다 예상이 가능. 처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요즘 네. 또 이정현 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업을 해본 사람 그럼 최은석 의원 아니냐? 네, 애초에 근데 좀 달랐습니다. 그 고성국 씨가 이진수 위원장을 예. 데리고 다녀가지고 이진수 위원장이가 했는데 또 지도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예. 있어서 근데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인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좀 내셨으니까 저는 지금 대구 상황이 제일 어쨌든 뭐 부산하고 충북은 봉합이 됐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하지만 대구 상황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총선 같은 경우라면 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혜택을 누렸던 분들은 뭐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선거 상황으로는 지금은 대구 시민들이 누굴 밀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지도부가 누구를 미느냐는 것보다는 대구 시민들이 그나마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선거를 치러도 될까 말까한 그런 여론조사가 좀 나오잖아요. 그런 판단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소 의원 답답하시죠? 엄청 답답하죠. 예. 뭔가 공천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속도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당내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중진 의원님들, 뭐 여러 의원님들 다 부글부글 하고 계시고 이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김영환 충북지사는 삭발까지 했는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결국 공천에서 배제된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이죠. 예. 지금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지면은 무소속 출마를 못하지만 컷오프 당하면 무소속 출마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영환 지사라든지 다 가능하고 이게 다자구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고요. 저는 지금의 혼란상을 좀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김영환 지사가 김수민 전 의원이 이제 지목된 것에 대해서 김수민 전 의원이 이제 공천 신청을 하니까 배신을 했다 자신을. 그 부지사로 또 선발했던 게 또 김영환 지사고. 그런데 그걸 비난하는 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수민 부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원들의 판단이 끝났다.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사람을 예. 공천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부산시장 경선을 붙인다고 하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 공관위 보도자료입니다. 경험과 혁신이, 그러니까 경험은 현 시장이고 혁신은 주진우 의원이겠죠.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경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원사 입장에서 그러면 단수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 안에서 위아래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혼란상을 보여준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강력한 부산시장 후보자를 상처를 내놓고서 네.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게 이제 되게 속이 상한 모양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김영환 지사 대해서는 우리 한민수 의원도 기자 시절에 또 취재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때는 저분이 예.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에서 최연소 장관까지 과기부 장관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우리 또 김소 의원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밖에서 보면 좀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통 조직이나 정당도 그렇고 단체가 정말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배가 산이 아니라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이제는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배가?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조금만 본질이 들어가면 저는 24년도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전혀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원죄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첫째가 있고요. 또 본질 하나를 보면은 이분들이 뭐 김소희 의원이야 앞으로 지금이라도 이기는 공천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권파나 이런 분들은 이미 6.3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당권을 노리고 지방선거는 참패를 하더라도 당권을 차지해서 다음 28년도 공천을 가보겠다. 총선까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본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차치하고 공천을 던져주고 지금 뭐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고성국 씨가 손잡고 다니는 사람을 대구시장에 줄지 예. 아니면 뭐 최은석 의원인가요? 그분을 공천 주고 그 자리에 출마를 시켜서 국회의원을 만들지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우리 양만희 의원도 사천 얘기하셨지만은 사천입니다. 사리사욕에다가 그건 모든 게 당권에 맞닿아 있다. 이런 분석들은 원래 타당히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데 예. 저는 결코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엉망진창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 의석수가 107석짜리 야당입니다. 그러면 공천도 잘하고 국회 일도 해야 돼요. 국회 일은 안 하고 맨날 피켓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 합니다. 입법도 안 해요. 정책도 없어요. 공천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멀쩡해야죠. 아니면 정신을 좀 차리든지.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알겠습니다. 예, 김소희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 입법도 예. 하고요. 피켓팅은 하도 이제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그런 얘기 더 하시면 욕먹어요. 속도전에 대한 그런 입법 처리 때문에 피켓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저 입법, 특히 그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죠.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민주당이 다 하고 왜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 같이 하자고 합니다. 예. 그런데 상임위도 안 들어오고 법안도 제가 속한 가방에서 법안도 별로 안 내요. 예. 그럼 뭘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정말 그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 상황 때문에 얼마나 국가가 어렵습니까? 환율이 1,500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안정과 관련된 3법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장이 있는 재경 위원장이 시급하다고서 여야 합의를 했어요. 그 3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해명이 가능합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르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무제한토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익과 국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합의한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 법은 빨리 필요합니다. 여야 합의합시다. 네. 그래서 합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게 환율 안정법 이건 3법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정책의장이 무릎 꿇겠다고 했어요. 네. 하려고. 그러면서 무슨 제1야당입니까? 말씀하시죠, 제가 김소희 내용은 의원. 잘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대미투자특별법도 저희가 기한 내 처리를 했고 저희가 국익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는 지금까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그 카드가 아마도 뭐 공소청이나 중수청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공소청 관련한 중수청 관련된 법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는 정치 검사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그런 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하는 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내용을 또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검사는 악마가 되는 예. 악마가 맞습니다. 정치검사는 악마가 맞죠. 악마가 맞아요. 정치검사는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입법할 때 좀 같이 논의하면 좋은데, 뭐 민주당이 알아서 혼자 다 하는데 뭐 우리 필리버스터에도 우리 얘기는 안 듣는데 하고 국민의힘은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혼자서 그 입법을 만들고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 뭐 온건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이 그런 모양새로 또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통과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의 DNA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 사안, 정말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셔서 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결론이 나면은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한 목소리를 내죠.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민주당 주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 한 6개 정당 정도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까지 합치면 7개 정당일 것 같은데 주요 입법에서 한번 보십시오. 비록 반대를 하더라도 개혁신당도 들어가지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예. 유일하게 본회의장에서 항시 나가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전 그래서 좀 김 의원님한테는 좀 미안하면 세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일 안 하면은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고 상임위원장에 안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대단히 상임위원장의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협치를 상실한 지 22대가 협치를 상실한 지 오래됐으니까 일단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은 계속 하고 제발 있잖아요.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유, 저희 일 국민의힘 엄청 의원들도 일 좀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좋겠고 왜 유일하게 네. 그 지금 300명 국회의원 지금 한 295명이지요. 예. 그 중에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까? 그리고 왜 거기 입법에 얘기를 하시라고잖아요. 저희는 원하는 법이 있으면 쟁점 얘기를 하라고 법안에- 합니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하고 아니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제가 볼 땐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를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 그게 지금의 여론 지형에 그 다 부분은 반영된다고 짚어봐야 생각합니다. 되는데 정치검사는 정성호 법무장관도 작년 국무회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0.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9%는 소위 민생에 관련된 검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검사들까지도 악마화하는 게 그 지점이 우리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실은 정치검사는 없어져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제가 저도 다른 데 가서는 인터뷰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하고 이거 누구보다도 또 정청래 맞아, 대표 잘 아는 듣고 한민수 싶었는데. 의원에게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민수 의원이 알고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이야기를 넘어갔습니다. 짧게. 국민으로서 뭐 짧게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 이번 그 검찰 개편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지위를 삭제하는 쪽으로 논의를 예. 했잖아요. 이게 맞아요. 공소청이나 중수청 법안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나 특사경과 관련된 법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특사경이라는 분들이 바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고 맞습니다. 뭐 식품위생이라든지 노동환경, 예. 의약품. 근데 이분들이 검사의 법률적인 조언 없이는 증거를 확보해도 기소도 잘 안 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더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판인데 이거를 그냥 없애? 이 정도는 논의를 하면 결국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야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좀 머리를 맞대서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견을 좀 듣고 민주당 내부에서만 또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그 형사소송법 개정만큼은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 의견이라면 예. 당연히 야당 의견을 저희 듣지요. 예. 근데 몰상식하고 그러면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시기가 곧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